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지난주부터 데이터로 보는 세상 코너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위협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IDA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상태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보고서가 나와서 그 결과를 여러분하고 한편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떤 척도로 재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잽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는 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시민사회의 민간단체 이런 데 참여도, 그 다음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나 구현되고 있고 지자체가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유로운 정당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선출된 정부들이 잘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계층, 남녀, 소득,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고르게 대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재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인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느냐, 그거는 사법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 검찰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빌 리버티스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권리와 평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권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얼마나 공평하냐, 불편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재는 것 중에는 우선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느냐, 집행을 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패가 안 돼 있는 정부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하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checks on government, 정부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나 정직성이 유지되고 있냐, 미디어 인테그리티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독립적이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효과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이 상당히 많죠. 크게는 5항목이고 그 밑에 다시 4, 5개씩 3개에서 2개, 3개, 4개, 5개의, 그래서 16개의 서브 지표가 있죠. 그 16개의 지표들은 각각 UN의 지속가능 성장 목표가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속 가능성을 보시면 이렇게 1번은 이제 빈곤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기아가 없는 거, 뭐 건강이 한 거 이렇게 돼 있죠. 16번은 평화와 법치의 그리고 건강한 제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서 그 지표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반영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975년하고 2018년하고 빨간색은 독재하에서 사는 거고요. 청색은 애매한 권위주의적인 정부, 그리고 녹색은 민주정부에서 사는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1975년에 비하면 2018년에 훨씬 민주정부하에서 사는 나라들이 많죠. 이거는 중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 유럽들이 민주화가 되고 이러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녹색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민주주의적인 정부 하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주황색이 독재 국가들, 그 다음에 청색이 그 중간쯤 되는 권위적인 정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는 1975년서부터 2020년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고등색은 개인의 자유, 권리가 축소되는 거고 청색은 늘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2017년서부터 다시 스트롱맨들이 지배하는 권위적인 국가로 회귀하는 나라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분 뭐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은 인터넷이 나오고 소셜 미디어가 많이 나오면서 미디어들이 전통적인 저널 언론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SNS가 대체하면서 진실성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미디어의 인테그리티들, 언론의
정직성이라 그럴까 적합성 같은 것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에코챔버라고 하는 서로 가짜 폰을 일고 뭐 코인터리하고 과장하고 선동적인 이런 미디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툭하면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미디어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최근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중국의 민주주의 정도는 어떻게 이 보고서들이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1점부터 10점인데 8점이 넘어가면 완전한 민주주의, 그리고 6점에서 7.9, 8점 직전까지를 약간 부족한 결핍된 민주주의, 제한된 민주주의, 플로드 디모크라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색이 제일 좋은 거죠. 그건 선진국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여기 노무현 정부 때가 플로드 데모크라시였다가 이명박 집권 기간이 풀 데모크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첫 2년은 풀 데모크라시였다가 임기 마지막 두 해는 프로드 데모크라시로 정경 유착이나 이런 문제가 막 사회 문제가 되면서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는 풀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로드 데모크라시로 한 단계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어떤 평가가 날지 자목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의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지금 정부가 가장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는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도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가 가장 높은 정도의 민주주의로 평가되고 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예 정치제도에 선거에 많이 참여하고 여론에 많이 참여하는 거의 참여민주주의에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불편부당한 공평한 정부 분야에서는 0.71로 8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견제와 균형이 잘 되고 있느냐 하고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0.77로 0.8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호주, 우리, 대만이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은 국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한 소극적인 나라여가지고 참여에서는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계속 높지만 유럽 국가나 이런 데 비해서는 완전한 청색이 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2019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장 낮은 게 공평한 정부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나쁜 쪽에 있는 항상 조사 대상국의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한은 뭐 0.12, 0.13, 0.07, 0.16 그래서 1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나라로 캄보디아, 북한인데 그중에서도 북한이 항상 꼴찌를 하고 있어서 극렬한 남한과 북한의 대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제 주관적인 평가기도 하고 2019년에 우리가 풀 데모크라시로 인정 못 받는 거지만 impartial administration 공평한 정부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정부냐 했을 때 우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하지 않죠. 우리 편은 다 옳고 저쪽 편들은 다 적폐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부패도 여전히 존재해서 특히 정부가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뭐 이런 저쪽 편에 들어붙어 있는 소위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좀비 부패 구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조국을 통해서도 봤고 최근 추미애 사태를 봐서도 추미애 장관을 봐서도 부패의 사슬들이 얼마나 이번 정부에도 그대로 만연해 있냐. 울산 선거도 그렇고 성추행으로 쫓겨난 또는 죽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견제와 균형, checks on government를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데 사법장악을 통해서 헌재와 대법원을 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아주 진보적인 인사로 장악을 해서 최근에 전교조 합법 판결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합법 장악을 다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던 이사들을 방송국에서 내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 장악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에 편파적인 사람들이 다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총선 이후에 일당 독재 국회가 되어 있죠. 국회가 한 일당이 장악하더라도 정당 내 민주주의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지금 민주당 안에는 파벌이 있거나 정당에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집권층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대깨문들이 달려들어서 온갖 욕설과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죠. 특히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사생활 보호의 자유 같은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방역을 빙자해서 일방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빌 리버티스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마 2020년의 평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가혹할 것이다. 더 민주주의 제도 성숙도에서 후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평가에서 문정부의 민주주의는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